예, 지금 이번에 지금 그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 중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네. 그 미국 반도체 그거 안 사주면은 한국 너네도 그 저 팔지 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심지어 지금 뭐 사람들은 이거 깡패다. 야 이게 지금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 이 정도면 속국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절박해요. 처지가. 처지가. 예, 그러니까 뭐 남의 입장을 배려해 줄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니들 죽게 생겼으니까 네네. 뭐 야 깡패 아니냐, 너 어떻게 너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공정을 표방하는 했던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네. 이런 말에 신경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처지가. 예,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경제가 다 주저앉아서 망하는 상황이고, 예. 또 제국의 패권이 완전히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패권 추락을 예견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예견했던 것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처지를 고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급하니까 뭐 욕을 먹더라도 뺏어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무모할 정도로 이제 깡패짓을 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참 솔직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나라인데 그동안은 좀 가면 쓰고 막 이제 착한 척하느라고 애썼다. 아니 그 선생님, 저희들이 원래는 뭐 비둘기파 매파 이런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매파고 매로 막 이제 쪼고, 네. 그 민주당은 좀 비둘기, 뭔가 평화를 사랑하고 네. 민주를 사랑하고 네. 뭐 좀 이렇게 약속 좀 돕고 예.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지, 바이든이 사실 민주당인데 네네. 트럼프도 아니고. 네, 똑같습니다. 미국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나 공화나 뭐 제국주의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데서는 똑같아요. 다만 제국주의 지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네. 이제 국내 정치에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든가 그 정도의 차이고, 네. 그 미국의 민주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이에요. 둘 다. 민주당, 공화당 둘 다. 둘 다. 네. 공화당은 전통적인 산업들을 대변했죠. 예. 굴뚝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대변했고, 군수 쪽 대변하고, 민주당은 IT나 이런 쪽을 많이 대변했었죠. 예. 근데 서민들이나 국민들을 대변한 적은 없습니다. 두 정당 다 공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가 나와도 네네. 자기 정당이 없는 거예요. 아하. 사회당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있긴 있어요. 조그만 군소 정당들이. 근데 뭐 규모가 있는 정당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마하잖아요. 네. 왜? 없으니까. 그런 정당 자체가 전멸했으니까. 아하. 예전에 초기에 미국에도 그런 정당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일찍이 그 메카시즘 선풍이 불기 직전까지 그 정당을 싹 없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두 정당이 민주공화 정당이에요. 일종의 그 꼭두각시들이군요, 그러면요. 네. 무대 위에 어떤 배우들이군요. 배우들이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이제는 뭐 아예 그런 가면조차도 쓸 수 없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지금 이제 완전히 솔직해졌다. 선생님 말씀은. 미국 아주 네. 솔직해졌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아일보에서조차도 사설에서 야 동맹한테 이게 갈등 비용을 전가한다는 게 부당하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적인 인사들 이런 분들도 야 이건 속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네네. 이거 뭐 갑자기 이제 막 분위기가 뭐 반미론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이제 중간층들이랄지 네. 어떤 좀 우리 일반 서민들의 그런 이 감정 변화, 미국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미국이 한국의 이 반미 여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으니까. 아하. 그런데 한국에서 반미 여론이 크게 고조되었던 시기가 이제 80년대 광주 항쟁 직후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미국이 광주에 진화군을 투입할 때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모독하는 발언들도 했었죠. 한국 국민들을. 들지와. 네, 들지라고 막 이제 모독하는 발언도 했었고, 또 광주에서 진압이 실패할 경우 자기들이 직접 진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까지 파견했었죠. 예. 부산에다가. 부산항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네. 그때 그 광주 시민항쟁 군들이 네. 이제 미국이 왔다고 도와주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그랬고, 나이 든 층은 아니다. 나이 든 층이구나. 우리를 진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걸 겪으면서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깨우침이 있었던 거죠. 예. 아, 미국이라는 존재는 우방 뭐 이런 게 아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총을 들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광주라는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미국이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진압을 승인하고 무력으로 승인했고 항공모함도 직접 자기네가 투입해놓고 진압을 준비했고 준비했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까지 예. 쭉 이어지면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됐었죠, 한국 사회에서. 네. 그러다가 그게 확 꺾인 것이 사회주의 진영이 다 몰락하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미국한테 덤비는 게. 너무 무섭다. 네, 무서운 거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고 뭐 사회주의는 다 망했고 미국한테 덤빌 수 있는 나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중국도 못 깨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중국, 러시아 뭐. 대사관을 그냥 미국이 폭격해도 그냥 알았어. 네, 맞습니다.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런 정도로 세계가 숨을 죽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던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이제 한국에서도 확 죽어버려요. 반미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다가 꺾여서 친미 분위기가 다시 이제 성황을 부리죠. 네. 그게 계속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2의 광주 항쟁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군대를 투입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면 지금은 우리 국가 재부를 다 털어가는. 재부를. 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뭐 이런 걸 배터리. 다 털어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내몰고 있고, 예. 그 위험한 전쟁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미국이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혹시 뭐 착각을 통해서 네. 과거에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우방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것 같고. 어허. 그러니까 거기서 현실적 판단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상당수의 네.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좌우했던 것은 결국 공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다. 무섭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다들 반대했습니다. 네. 뭐 특히 지금 친미의 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네. 10월 항쟁으로 제일 먼저 미국과 반대하는 투쟁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어허. 그리고 계속 그 좌파들이 셌고 거기가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이 계속 저항을 했는데 문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가 미국을 찬양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숭미로 바뀌는 거죠. 공미가. 오히려 그 대구 경북이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숭미, 공미가 이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본 심리인데 숭미는 이제 숭상하는 거고 네, 공미는 무서워하는 공포적인 거고.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공미예요. 그러니까 숭배라는 것은 무서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는 무섭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진짜 훌륭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근데 떠받드는 거 있잖아요. 숭상하고 막 숭배하는 거. 아. 뭐 이제 뭐 우상을 숭배한다, 신을 숭배한다 이런 거는 무서운 게 있어요. 공포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숭미거든요. 근데 이 숭미의 바탕에는 공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깨져야 숭미도 깨지겠습니까? 공포가 깨져야 되는 공포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보니까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다 뜯어가고 우리 거. 예, 아니 그 일반 시장 통에 있는 아저씨들도 그런데 미국이 요새 옛날 같지 않아, 막 무너지고 있어 할 정도로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변화들이 사실 90년대부터 서서히 조짐이 있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 가속화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들, 네네네.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쫓겨나가고. 예, 쫓겨나가고 뭐 이제 뭐 사우디 뺨 맞고. 예, 우크라이나에서 힘 못 쓰고 힘 못 쓰고. 뭐 사우디도 보여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산발적으로 프랑스도 중국 가고. 예, 그다음에 뭐 미국도 북을 뭐 어쩌지 못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의식에서 야, 이 미국은 무섭지 않네. 이제 옛날 같지 않네. 쟤네들을 겁낼 이유가 없네. 이런 게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숭미도 깨져요. 네. 숭배할 게 별로 없는 나라거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국민의 대미 심리가 저는 8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네, 지금이. 1980년 그리고 지금 2023년. 그렇죠. 그 시점에 와 있다. 네, 1980년대 뭐 미 문화원 방어 사건이라든가 예, 이제 예. 그 이후에 줄기차게 벌어진 반미 투쟁 그리고
국민들의 반미 여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올림픽 때 소련 팀하고 미국 팀하고 시합하고 소련을 응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반미 여론이 고조됐었어요. 80년대. 예. 그러다가 90년대에도 한참 그게 달리다가 2000년대 초까지도 계속 됐었죠, 사실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런 거 있을 예, 때까지만 예. 해도. 노 전 대통령도 그런 경향을 띄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것이 재생되고 있다. 예. 그때 그런 흐름이.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로 망하고 있으니까. 1980년은 미국이 망할 때는 아니에요. 망할 때는 아니었고 우리한테 못되게 굴 때지. 못되게 굴 때고 그때는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불안해서 장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이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덤빈 거고. 아. 그래서 지금은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저것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네. 독자노 손을 걸어도 되겠네. 우리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예, 이제 네. 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더 근원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브라질 룰라가 이제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중남미가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 그렇죠. 예, 그게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를 많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칠레도 네, 뭐 네. 혁명 일어나면 다 쓸어버리고 그냥 맞습니다.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네, 총 막 대통령 쏴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남미를 다 쓸어버리는데 지금은 안 되죠. 중남미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쓰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한미일 동맹만 진짜 이것만 네. 지네다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네. 말입니다. 멕시코도 지금 좌파 정권, 쉽게 얘기하면 아. 사회주의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유화 조치라든가 이런 걸 취하고 있는데 네. 미국 기업이 운영하던 광산이 있는데 거기 군대를 투입해서 국유화시키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럴 때 뭐가 들어갑니까? 미국 특공대 들어가죠. 특공기와 헬기가 헬기가 다다다다다 들어가서 네. 진압하잖아요. 예.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헬기가 없어요. 헬기가 없어요. 나 농담인데 예.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탄이 오죽 없었으면 우리 걸 가져갔겠습니까, 예. 걔네들이. 그런 55mm 정도 를. 남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에, 뭐 중국에 이런 센 나라들 상대하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었는데. 야, 그럼 북중로 덕을 보는 거네요, 그럼 중남미가. 아 그렇죠 당연히. 이 중남미가 좀 북중로에 뭘 좀 도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쪽도 몰라가 그랬나 중국으로 보다. 가고 저쪽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중남미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없다. 군대 투입해서 뭘 해도 헬기를 못 보낸다 저것들이. 이래 되는 거죠.